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사포의 종류에 따라서 용도별로 어떻게 사용하면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지금 찍어보고 있는데 질문도 올라오셨고 하기에 해서 지금 모양에 쓰는 사포 종류가 스틱 사포, 이렇게 딱딱한 거 스틱 사포가 있고, 그 다음에 스폰지인데 이렇게 스틱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스폰지 스틱 사포, 말랑말랑합니다.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그냥 스폰지 사포, 이거 지금 잘라서 쓰는데 보통 이렇게 팔죠. 이 상태로 사각형으로. 이제 그냥 스폰지 사포. 그 다음에 종이 사포. 종이 사포 뭐 이렇게 뜯어 쓰는 것도 있고, 이게 스타일렉스 건데 600방이거든요 한 장씩 그 포스트잇처럼 이렇게 뜯어 쓸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종이 사포죠, 한마디로. 이거는 지금 그냥 공업용 사포거든요. 600방 이거 있어서 그냥 써봤는데 괜찮네요. 이것도 어차피 위에 한 번 더 다듬기 때문에. 종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사포를 4종류나 갖다 놓고 이걸 쓰느냐 하면, 이게 뭐 간지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용도가 조금 뭐 정해진 건 아닌데 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일단 이거 지금 부품을 떼는 요 두 가지 부품으로 해볼 건데, 게이트를 먼저 떼죠. 닛바로. 닛바가 잘 들면 바로 바짝 붙여서 잘라도 됩니다. 그냥 자,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스틱 사포 같은 경우는 요거 게이트 자국 정리할 때 이걸 쓰면 편합니다. 지금 이쪽에 있죠, 게이트 자국. 그러면 되고, 왔다 갔다 문질러 줍니다. 전체 너무 힘줄 필요 없이 그냥 살살살 문질러도 없어지거든요. 이건 600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게이트 자국 있는 부분들 이런 식으로 게이트 자국을 이걸로 스틱 사포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스틱 사포로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딱딱한 이런 걸로 해야지 이 끝부분이 뭉개지지가 않거든요. 지금 다 게이트 자국들이 다 끝부분에 있죠, 보통. 근데 이걸 만약에 스폰지 사포로 계속 문질러 버리면, 말랑말랑한 걸로 이 끝이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뭉그러지죠. 각이 안 살아있고. 자, 보시면 한 가지 더 용도가 이런 부품이 있는데, 지금 요 밑면이 평면이죠. 완전 평면입니다. 딱 붙이면 붙거든요. 근데 이 상태로 이걸 문질러 보면, 사포를 대고 그러니까 면 정리를 하는 거죠. 수축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살살살 문질러 보면 어떻습니까? 보면 사포질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들 안 되는 부분이 수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으로 움푹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평면이니까 당연히 사포질이 안 되겠죠. 이게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그래서 표면 수축 그 제거해 줄 때 이 스틱 사포로, 딱딱한 스틱 사포로 해줍니다. 대고 그냥 계속 문지르면, 대신 각도를 최대한 평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한쪽으로 이게 깎여 나가거든요. 이 자국이 없어질 때까지 문지릅니다. 전체 면을 다 갈아내 주는 거죠. 점점 없어지죠. 자, 이렇게 하면 사포질이 다 됐죠. 면이 이렇게 되면 수축이 없는 겁니다. 끝에 조금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면이 다 사포질이 될 때까지 면을 싹 다 갈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수축을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팽팽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면을.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할 때 이 스틱 사포가 유용하게 쓰입니다. 근데 이런 평면에다가 만약에 이 스폰지 사포 있죠, 물렁한 거, 이걸로 문질러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수축이 있어도 이 스폰지 사포는 이 힘을 주면 이 움푹 파인 부분까지 이 스폰지 사포가 들어가 버리죠. 들어가면서 사포질이 다 되어 버립니다. 그냥 무슨 말이냐면, 이걸 문지르면 이렇게 사포질이 다 됩니다. 이렇게 수축이 없는 것처럼. 당연하죠. 면을 따라서 이거는 쑥쑥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스틱 사포로 문질러 보면 또 수축이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없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여기 보이죠. 이게 사포질 안 되는 부분 이렇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평면을 갖다가 이 스폰지 사포로만 해가지고는 이 수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축이 없는 것처럼 사포질이 다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면 작업을 해줄 때는, 평면인 부품을 작업해 줄 때는 이 스틱 사포로 문질러 봐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수축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부분 아직까지 푹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스틱 사포로 평면 부품의 수축을 잡는 용도로 이런 식으로 사포질이 다 됐죠. 사용합니다. 게이트 자국 제거, 평면 부품 수축 잡는 용.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굴곡이 있는, 이런, 아까 방금 하던 거 있죠. 굴곡이 이렇게 있는데, 이러면은 수축을 찾기 위해서 만약에 이 딱딱한 이런 걸로, 뭐 이렇게 면을 따라서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무슨 알겠죠? 그냥 이렇게 문질러 보면 안 됩니다. 각이 생겨버리죠. 이 딱딱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게 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모양이 많이 있는 것들은. 그런 데는 종이 사포로 합니다. 이게 지금 600방입니다. 600방. 종이 사포로 문질러 보시면 수축이 보입니다. 지금 이런 굴곡 동그란 부품들 있죠. 이렇게 살살살 문질러 보면 보시면 이 라인이 지금 보이죠. 사포질이 안 되고 여기 그죠? 그래 종이 사포로 이런 라인이 안 보일 때까지 다 문질러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스펀지 사포로 이걸 문질러 버리면 이런 면까지 사포질이 이게 탄성이 좋아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펀지 사포도 이 수축이 안 보입니다. 이 스펀지 사포로 해버리면. 그래서 종이 사포로 이런 면을 일단 먼저 다 다듬어야 됩니다. 수축이 안 보일 때까지. 이 종이도 딱딱하지는 않은데 저런 미세한 굴곡까지 이마가 파고들지는 못하거든요. 손으로 이렇게 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수축을 종이 사포로 하시면. 여기 잠깐 보이죠? 이것도 이런 부분. 그래서 이런 그 둥글둥글한 면 할 때는 종이 사포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제 영상이 지금 종이 사포를 쓰는 그 영상이 어떻게 편집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종이 사포를 저도 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제 영상에 보니까 거의. 그래서 종이 사포를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고 나서 종이 사포로 이 수축면을 다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스펀지 사포로 전체적으로 밀어줍니다. 이렇게 600방이나 800방 정도로. 그렇게 하면 수축이 없는 완벽한 그 부품을 표면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때는 이걸로 이 스펀지 사포를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스펀지 사포를 쓰실 때는 항상 면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이렇게. 이것도 스펀지 사포라고 해도 계속 이렇게 문지르면 이 각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면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방식. 종이 사포로 먼저 수축을 잡고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걸로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 면 같은 경우는 수축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면이 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걸 하나 가지고 있어. 같은 스펀지인데도 이걸 하나 가지고 있으면 편한 게 뭐냐면 이런 동그란 부품 있죠? 이런 부품들. 이런 면을 갈 때 애매하죠? 이게 스펀지 사포로 해도 되는데 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면을 이렇게 갈아내기가 좋습니다. 이런 면들, 이 스펀지 사포가 요런 작업할 때 편합니다. 이렇게. 잘 되죠? 그리고 이 사포가 또 잘 되는 게 약간 구면 있죠. 약간 구면. 그런 면도 사포질 하기가 잡고 하기에 편합니다. 이거는 이제 좀 구석진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제 세세하게 이렇게 할 때는 이런 걸로 조금 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편하죠. 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사포의 용도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 종이 사포의 용도가 지금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수축을 잡는 데는 이걸 잘 쓰셔야 됩니다. 이걸로 종이 사포로 이렇게 문질러 보시면 어지간한 수축들이 다 눈에 띕니다. 스펀지 사포로는 찾아내기가 힘들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뭐 이 사포는 이렇게 써야 된다 정해진 그건 없는데 저는 지금 이런 방식으로 일단은 사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